여러분, T3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같이 해두시면 새 영상 놓치는 일 없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솔직한 얘기 해보려고요. 테슬라 모델 Y 실제로 6개월 타봤더니 어떻냐고요? 광고도 아니고 홍보도 아니고 진짜 오너가 직접 쓴 리뷰를 제가 완전히 뜯어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습니다. 주인공은 조이 클랜더라는 분인데요. 2025년 8월 30일에 다이아몬드 블랙 컬러 테슬라 모델 Y 프리미엄 롱레인지를 인도받았어요. 당시 명칭은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올 휠 드라이브였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뀐 거 아시죠? 아무튼 그분이 딱 6개월 타고 나서 느낀 점을 정리했는데 저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엄청 많았거든요. 왜 테슬라를 샀냐고요? 사실 조이가 테슬라를 살 생각을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었어요. 집을 살 때까지는 테슬라 안 사겠다고 마음먹었대요. 왜냐면 집이 있어야 홈 충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두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결정이 확 기울었어요. 첫째, 전기차 세액공제 7,500달러가 없어진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이게 꽤 크죠? 미국에서 7,5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넘는 금액인데 이게 사라진다는 게 확정되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둘째, 그 전에 타던 포드 브론코 스포트가 수리비 폭탄을 안겨주고 있었대요. 수리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이럴 바엔 차라리 전기차로 넘어가자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선택이 모델 Y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월 납입금이 브론코 스포트보다 딱 25달러 더 나온대요. 한 달에 약 35,000원 정도 더 내는 건데 본인은 당연히 바꿔야 하는 거였다고 했어요. 이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리비 스트레스, 기름값 부담 다 합쳐서 생각하면 25달러 더 내는 게 훨씬 이득인 거잖아요. 좋았던 점 1주행 경험. 테슬라가 FSD 자율주행을 엄청 밀고 있잖아요. 근데 조이가 하는 말이 재밌어요. 차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직접 운전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욕이 아니라 칭찬이에요. 그만큼 직접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서스펜션 세팅, 코너링, 빠른 가속, 고속에서 노면을 잡아주는 느낌 이게 직접 타봐야 안다고 하더라고요. 조이는 그동안 SUV랑 컴팩트 크로스오버만 타왔대요. 몇 년 전에 혼다 시빅 잠깐 타본 게 유일한 세단 경험이었는데 그건 다시는 안 타겠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다가 모델 Y를 타니까 이 차가 즐기면서 달리게끔 설계됐다는 걸 처음 느꼈다고 해요. 모델 Y가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넉넉한 적재 공간이랑 운전 재미를 동시에 챙긴 차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펜실베이니아 뒷길에서 창문 열고 달릴 때 그 느낌이 진짜라고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일 재미있게 운전한 차 2위가 모델 Y고 1위는 테슬라 모델 S라고 했어요. 같은 테슬라네요. 좋았던 점, 이 홈 충전과 슈퍼차저. 홈 충전은 조이한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터리가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익숙해지면 주유소 가는 게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니까 충전비로 절약되는 돈이 체감이 된다고 해요. 슈퍼차저도 재밌다고 표현했어요. 빠르면 더 좋겠냐고요? 물론 그렇죠. 근데 충전하는 30분 동안 차 안에서 넷플릭스, 훌루, 테슬라 아케이드 즐기거나 근처 편의점 들러서 화장실 다녀오고 간식 사오면 그게 또 나쁘지 않은 루틴이 됐대요. 심지어 다음날 장거리 드라이브 전날 저녁에 슈퍼차저 들러서 30분 빠르게 충전하는 게 나름의 루틴이 됐다고 했어요. 2025년 말에는 테슬라가 슈퍼차저 레트드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충전 경험을 게임처럼 기록해주는 기능이에요. 2026년 말에 자기가 어디서 얼마나 충전했는지 다 모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조이는 그게 기대된다고 했어요. 좋았던 점 3. 인테리어. 조이는 차 살 때 내부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이에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 시선도 물론 신경 쓰지만 결국 돈 내는 건 본인이고 차 안에서 100% 시간을 보내는 것도 본인이니까요. 그 관점에서 모델 Y 인테리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펜실베이니아는 겨울에 진짜 춥고 여름에 습하고 더운 지역인데 모델 Y에는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냉난방 시스템도 성능이 좋고 각 탑승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 가능하다고 했어요. 야간에 블랙 인테리어에 앰비언트 라이팅이 들어오면 완전 우주선 분위기가 난다고 했는데 테슬라가 이걸 레이브 케이브라고 부른다네요. 직접 보면 진짜 그 표현이 딱 맞는다고요. 좋았던 점 사기술력. 테슬라의 기술 이야기는 FSD 하나만으로도 영상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라고 했어요. 근데 FSD 말고도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OTA 업데이트예요. 충전 설정 조정, 새 모드 추가, 준비 안 됐던 기능 활성화까지 이걸 공장 안 가고 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받아서 된다는 거잖아요. FSD 다음으로 가장 유용하게 쓴 기능으로는 서먼을 꼽았어요.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진 않지만 테슬라 앱으로 차를 앞뒤로 살짝 움직이는 기능이 진짜 실용적이에요.
효과적이래요. 주차 위치 미세 조정, 눈 치울 때 차 살짝 빼기, 사진이나 영상 찍을 때 앵글 맞추기 이런 소소한 상황에서 진가가 발휘된다고요. 좋았던 점 오적재 공간. 브롱코 스포트에서 모델 Y로 넘어올 때 짐 공간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모델 Y가 브롱코 스포트보다 공간이 더 넓었대요. 골프백, 여행 가방, 식료품 등 항상 뭔가 실려 있는데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약혼녀랑 친구들이 디즈니 여행 5일치 짐을 실었을 때도 문제 없었대요. 4명 여성분들이 디즈니 5일치 짐이면 상상이 되시죠? SNU주라는 브랜드의 테슬라 전용 매트리스를 사서 차 안에 깔고 석양 보는 것도 즐긴다고 했어요. 올 여름엔 그걸로 캠핑도 할 계획이래요. 이 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활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아쉬웠던 점 1. 겨울 주행거리. 이건 전기차 오너라면 다들 한 번씩 겪는 문제죠. 겨울엔 배터리 소모가 확 늘어요. 조이는 1월이랑 2월에 충전 횟수가 다른 달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라우팅, 즉 실제 경로 선택이에요. 실수를 학습하지 않고 더 좋은 경로를 스스로 익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집 근처 우회전 전용 출구에서 여전히 좌회전으로 안내하고 가까운 목적지 가는 길도 왜 이리 가나 싶은 경로를 잡는다고요. FSD 해제할 때마다 테슬라 AI팀에 피드백 보내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없다고 했어요. 런 모드 같은 게 있어서 차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저도 이 아이디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쉬웠던 점 3컵 홀더 크기. 이건 조이 본인도 사소하고 까다로운 불만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재사용 가능한 텀블러나 보온병이 안 들어간다고요. 결국 아마존에서 $25짜리 컵홀더 어댑터를 샀는데 이게 센터 콘솔 열 때 좀 방해가 된다고 해요. 패스트푸드 컵이나 일반 페트병은 잘 맞긴 한다고요. 다음 모델 Y 페이스리프트 때 이 부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기만 이걸 불만으로 느끼는 건 아닐 거라고 했어요. 마무리하며 조이랑 친구 3명이 같은 시기에 테슬라를 샀는데 4명 모두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갈 것 같냐는 질문에 고개를 젓는다고 했어요. 그게 솔직히 가장 강력한 후기 아닐까요? 리스트 정리해드리면 좋았던 건 주행 경험, 심플한 구성, FSD, OTA 업데이트, 충전 인프라, 인테리어, 적재 공간. 아쉬웠던 건 겨울 주행거리, 내비 라우팅, 컵홀더 크기. 딱 이게 전부예요. 월 $25 더 내고 이 모든 걸 얻었다면 전 개인적으로 꽤 괜찮은 거래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T3였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